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일 쭉정이 얘기를 해야 돼요. 순서대로 오다 보니까 이진숙, 김건희, 그리고, 그 대통령실 관련된 사람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바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바지요? 똥 싼 바지요? 몰라. 아무튼 뭐, 똥을 쌌는지 기저귀를 입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경제 문제 해결에 관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됐어. 난 안 만날래. 이러고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복귀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는 상황에, 지금 이 두 사람이, 두 VIP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동선 파악이 안 돼요, 지금. 근데 뭐 윤석열은 이제부터 분기마다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는데요. 자유로운 기자간담회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하면 지금 윤석열이 휴가 기간에도 전국 구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8.15 대담과 8.15 관련된 대담과 지금 뭐 민생, 뭐 경제, 안보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4대 개혁을 비롯해서 저출산 대책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네. 대책을 마련하는 놈이 시장 가갖고 안주 사고 있겠냐고. 걔가 그런 걸 생각할 줄 아는 머리만 됐어도 나라를 이렇게 거덜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갖고 이런 거지. 휴가지에 가서도 네. 국무위원들이나 각계 학계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그에 관련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세미나를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면 모르겠는데 가뜩이나 든 거 없는 줄 아는데 시장 가서 안주나 사고 무슨 저거 좀 많이 사와라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무슨 구상을 했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냐고. 안주 윤석열이. 구상이래요. 오늘 술 뭘 먹어야 되지? 안주는 뭘 먹어야 이 되지? 제철 안주로 가야 되는데 휴가 때는 이런 건가? 그게 얘한테 이제 중요한 문제겠지, 늘. 근데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지난 6월에 브리핑을 갑자기 했던 게 영일만 그 석유 매장 가능성인데 그걸 이후로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폭탄을 터뜨릴지 몰라요. 손 작가가 예언했잖아요. 다음번 브리핑에서는 강원도 지역에 리튬 광산 개발, 그거 민영화, 포스코하고 같이 하기로 했다. 그러면 포스코와 세계적인 리튬 기업 호주의 무언하고 같이 하기로 했다. 요런 발표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 또 그거 관련해서 또 광업 관련된 주들이 몸부림을 치겠지. 그런 유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갈 거예요. 그 다음 분기는 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생에 진짜 필요한 내용들은 아예 준비하고 있는 흔적이 없어요. 본인도 안 하지만 그 밑에 예를 들어 기재부에 똑똑한 놈이 있다든지 그에 관련된 어떤 연구 영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든지 그런 놈이 한 놈도 없어. 큰일 나요. 똑똑한 티 냈다가는 바로 쫓겨나요. 모르겠어요. 천공이 먼저 강의를 통해가지고 우리 경제를 되살릴 뭔 개소리를 털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천공의 논리대로 윤석열도 그런 거지. 이건 굳이 박사들 이거 연구시키고 할 필요가 뭐 있어. 나중에 경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얘기하는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8.15인데 계속해서 지금 8.15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사도광산 관련한 협의 부분이에요. 와.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상 강제 표시 묵살을 정부가 알고도 묵인을 해주고 동의를 해줬다라는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한국이 일본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해달라고 요청을 하긴 했는데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쪽의 핵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동의해준 겁니다. 이 개양아치들이 이거를 요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요구한 시기는 2015년입니다. 그때는 윤석열 정부 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2015년 때부터
사도광산에 관련된 그 유산 등재를 하려고 하면 강제성에 대한 인정과 표기를 해라라고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일본 측은 계속 거절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강제 부분에 대한 거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아예 일본 측은 빼버린 거야. 그럼 우리 측에서는 그럼 반대라고 지금의 입장을 유지해오면 되는데, 그 통보를 받고도 그래도 동의를 해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었다, 역사 팔아먹었다, 조상을 팔아먹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죽어도 안 했다잖아, 지들은 합의를. 이런 거짓말을 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밝혀져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 사과하는 담당자가 아예 없어요, 이 나라에는. 윤석열이 남아있는 동안 앞으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될까 생각하면 천불이. 지금 당장에 잘못한 거 최혜병 문제 밝힐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10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80년 전 이런 역사적인 문제를 양보하고 포기하고 저쪽에 타협을 해줘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돌이킬 수가 없잖아. 이 한번 결정이 돼버린 상황이라. 그래서 이 우원식도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 제대로 내라, 진상조사 제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뒷북이에요. 되기 전에 했어야지. 응? 거기에 관련해서 빼앗기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받을 수 없다. 미스터 선샤인에서 했던 멋진 대사죠. 어르신이 했었던 멋진 대사인데 그 대사가 이번에 우원식 입에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이재명 대표 입에서 듣고 싶은데 아직 대표로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때 가면 이보다 더 강한 어떤 역사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기를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만 이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나라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한을 지가 멋대로 권한 없는 윤석열이가 그냥 덮어버리고 포기하면서 일본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가서 한미일 군사연합 아니면 경제공동체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모르죠. 일본과 한국의 통합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지 모르겠어. 정말 나라 꼴이 100년 전 구한 말에 나라 넘어가는 꼬라지하고 똑같아요. 그때도 우리가 나라를 뺏겼다고 하지만 뺏긴 게 아니라니까. 갖다 바쳤지.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옛날 몽고군처럼 총칼로 들고 와서 깔아뭉갠 게 아니잖아. 우리 간신들이 왕을 속여가지고 갖다 바쳤잖아요. 문서를 조작해갖고 일본에 우리 외교권과 우리 주권을 갖다 바쳤잖아.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 우리가 35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지금 고난의 세월을 보냈고 희생을 했었냐고. 지금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려고 하는 거야, 이 양아치들은.